그동안 뭐 경제사령탑 교체하느냐 마느냐 말이 많았는데 오늘은 아주 강하게 불거졌네요. 부총리 교체 이야기가. 예, 청와대에서 뭐 결정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그 대변인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요. 게다가 오늘이 이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 그렇죠. 그와 더불어 가지고 뭐 정치권 고위 관계자, 여권 고위 관계자 말로 일제 여러 언론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건 의미 있는 그 말하자면 좀 언론 플레이죠. 대통령 국회 연설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정연설, 경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이와 동시에 그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 소식이 나왔으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 대신을 하겠다. 오늘 네. 기점으로 그렇게 네. 보는 게 맞겠죠. 오늘 연설에서도 역시 경제 얘기가 많았고요. 보통 이런 연설을 하면은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느냐 이런 보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경제라는 단어가 27번, 성장 25번, 포용 18번, 일자리 13번 언급이 됐어요. 예. 문 대통령이 오늘 연설에서 예산안 편성의 큰 축은 포용국가다.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네. 포용국가론이 이제 현 정부의 사람 중심 사회 정책인데 소득주도 성장보다 조금 더 상위 개념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2019년 예산은 총 지출 규모 470조 5천억. 물론 국회에서 조정이 있겠죠. 2018년보다 9.7% 늘어나가지고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인데 네. 오늘 이제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세 가지 다 이야기하면서 특히 공정경제에 방점을 찍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 통합을 해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가 기존 정책 기조는 그대로 가져간다는 선언이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구절도 있었어요. 거시 경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안정적으로 관리, 정책 기조 전환 과정에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런 행간이 또 중요한 게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건데 이미 지금 정부에서 나온 이야기가 최저임금, 근로시간, 속도 조절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나왔죠. 예, 예. 이 구체적인 내용은 연내에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야당 입장에서 뭐 그렇게 강하게 자극되는 이런 건 별로 없었거든요. 뭐 판문점 선언 비준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없었고, 그래서 작년과 달리 뭐 야당이 뭐 현수막을 내건다든지 이런 것도 없었고, 또 대통령이 연설 마치고 한국당 구역 쪽으로 가니까 한국당 의원들이 일어나서 이제 박수도 치고 예. 김성태 원내대표도 악수도 하고 예. 11월 5일 날 그 여야정 협의체 첫 모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걸 이제 양쪽 다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계속 요구하던 경제사령탑 교체를 뭐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네. 분위기, 이것도 영향을 미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요즘 좀 잘 안 보이죠. 존재감이 꽤 낮아졌고 김동연 부총리는 활동을 활발히 했는데 한 달 전부터 교체설이 나왔습니다. 일단 지표가 안 좋잖아요. 네. 그리고 두 사람이 재임한 지도 한 1년 반이 다 돼가니까 교체 자체가 뭐 이례적이거나 이상한 일은 아니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경제사령탑 교체는 의미가 깊겠죠. 어떤 의미요? 그러니까 이 애초에 이 두 사람이 정통 관료와 개혁적 경제학자의 조합이었지 않습니까? 뭐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 그런 적이 있었죠. 그렇죠. 사실. 예. 계속 이제 불화설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 네. 청와대는 부인했지만은 그 핵심은 이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시각 차이였죠. 그리고 이제 민심도 갈린 게 있는 게 진보적인 쪽에서는 김 부총리를 뭐 관료, 기득권의 상징으로 보고 보수적인 쪽에서는 장하성 실장에 대해서 책상 물린 강남 좌파다 이렇게 보고. 예. 예. 자, 벌써 후임자 이름까지 거론이 되네요. 경제부총리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장관급입니다. 정책실장에는 김수현 현 사회수석이 유력하다. 이런 게 이제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정통 관료의 개혁적 학자 조합이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전하고는 컨셉이 또 약간 다른 면도 있어요. 어떻게 다릅니까? 홍 실장은 평가가 괜찮은 정통 관료입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쭉 중책을 맡았고 지금도 총리실에서 일하면서 평가가 괜찮아요. 예. 하지만 이제 김동연 부총리처럼 선이 굵지는 않다. 좋게 말하면 유연하고 나쁘게 말하면 소신이 부족하다. 뭐 이런 평가가 있고 네. 김수현 수석은 장하성 실장은 원래 뭐 문 대통령은 큰 인연이 없습니다. 진보적 경제학자지만은 대선 그렇죠. 캠프도 원래 2012년에는 안철수 캠프에 있었고요. 그랬었죠. 예. 예. 근데 김 수석은 참여정부 비서관도 지내고 계속 문 대통령하고 호흡을 맞춰온 사람이에요. 네. 거기도 하나 더가 이제 장 실장이 현실 참여형 경영학자로 활발하게 활동했는데 김 수석의 전공은
부동산, 환경 이런 쪽이거든요. 네. 거시경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러네요. 이제 김수성은 또 이제 부동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두 사람의 호흡이 잘 맞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볼 겁니다. 진보적인 쪽에서는 김수현 뭐 실장이 될 경우에 확실히 그립을 잡아야 된다. 보수적인 쪽에서는 아니다. 경제부총리가 사령탑 아니냐. 또 재론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청와대나 정부 입장에서 신경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네. 이제는 뭐 정말 실력으로 증명해야 될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